안녕하십니까? 아로마 테라피 오늘이 벌써 9주차 강의가 되네요. 아로마 테라피 9주차 강의는 에센셜 오일의 안전성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아로마 테라피라고 하는 이러한 용어를 갖다가 이제 살펴봤었는데, 아로마 테라피는 아로마, 향이라고 하는 의미의 아로마와 치료 또는 요법이라고 하는 의미의 테라피가 결합이 돼서 그래서 표현되는 용어로서 향을 이용한 치료 또는 향기 요법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바로 그런데 사용하는 우리가 그 아로마 에센셜 오일이라고 하는 이 아로마 에센셜 오일의 경우에도 과연 그러면 우리가 그냥 사용하고 싶은 대로 막 사용해도 되나?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문이 들게 되는 것이죠. 물론 1차적으로는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원액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희석해서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앞에서 같이 살펴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그 아로마 에센셜 오일 어떠한 점들을 갖다가 주의를 해야 되고 또 그 안전성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한 내용들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지 그런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로마 에센셜 오일의 안전성. 자, 이 아로마 에센셜 오일의 안전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그러면 어느 부위에 어떻게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나? 뭐 통상적으로 아로마 테라피에서 많이 이제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 흡입법도 있지만 또 우리 피부에 마사지를 통해서 도포를 함으로써 그런 효과를 갖다 이제 거두는 경우가 특히 최근에 어떤 그 이제 피부 미용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과 연관이 돼서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에스테틱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과 연관이 돼서 아로마 테라피라고 하는 것이 피부 마사지용으로 이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에센셜 오일을 갖다가 이용한 피부의 국소 도포, 피부에 이제 어떤 필요로 하는 또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부위에 마사지를 통해서 도포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이제 적용되는 그런 이제 부위들이 목이요, 또는 이마, 또는 가슴, 그리고 복부 부분,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팔이라든가 다리, 발바닥 이런 데 보통 이제 마사지 방법을 통해서 피부 마사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많이 이제 적용을 하고 있죠. 자,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피부 마사지라고 하더라도 피해야 되는 그런 이제 민감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바로 어디냐면은 우리 눈 주변, 눈 주변과 같은 피부가 얇은 그리고 이제 점막이 많이 존재하는 그러한 이제 부위들은 가능하면 피해야 되는 그런 부위이기도 하고요. 또는 귀 안쪽이나 또는 이제 눈 이 주변들, 이런 부분들 굉장히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피부에 어떤 상처가 있거나 또 손상된 부분 이러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용을 갖다가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점들을 갖다 들 수가 있고요. 또 이러한 이제 피부의 마사지 방법을 통해서 하는 그런 이제 방법 외에도 우리가 앞에서도 아로마 테라피 어떠한 방법으로 사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긴 했지만은 국소 적용의 또 다른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이제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목욕 방법을 갖다 통해서, 즉 따뜻한 욕조 안에다가 에센셜 오일을 갖다가 몇 방울을 갖다가 떨어뜨려서 그래서 이제 희석시켜서 사용하는 그런 이제 방법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에센셜 오일을 갖다가 이제 차가운 물 또는 뜨거운 물에다가 이제 몇 방울 정도 떨어뜨린 다음에 그 에센셜 오일이 풀어져 있는 그 물을 수건에 적셔서 그래서 그 이제 수건을 갖다가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스포 형태로
그렇게 이제 사용하는 방법. 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화장품에도 사실은 이제 같이 혼합해서 쓸 수가 있는데요. 우리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로션이라든가 또는 이제 스킨이라든가 이런데 이제 아주 소량 한 방울이나 또는 두 방울 정도를 갖다가 떨어뜨려서 그래서 이제 희석을 해서 그래서 이제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세발 즉 머리를 감거나 이럴 때 이제 사용하는 샴푸 또는 바디 샴푸 이런 데에 한 방울 또는 이제 두 방울 정도를 떨어뜨려서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희석을 시켜서 그래서 이제 사용하는 그런 방법들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에센셜 오일은 국소도포 우리가 필요로 하는 관리를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에 사용하기도 하지만은 그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캐리어 오일이라고 하는 그런 오일에다가 이제 희석을 해서 사용하고 또 특히 일반적으로 가장 적용하기 쉬운 부분은 이제 목이라든가 이마 그리고 가슴 또 배 그리고 팔, 다리, 발바닥 이런 부분들은 이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은 민감하게 주의해서 또 경우에 따라서 피해서 이제 사용하는 그런 이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 또 여러 가지 방법을 갖다 같이 한번 이제 살펴봤어요. 자, 그렇다면 이 아로마 에센셜 오일, 이 에센셜 오일의 경우에는 피부 도포 방법 이외에도 우리가 앞에서 잠깐 살펴보긴 했지만은 섭취하는 방법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는 직접 투입하는 방법도 있고 또 향을 갖다가 이제 맡게 되는 그런 방법, 목욕법 등등이 있는데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경우에 따라서는 섭취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바로 이렇게 이제 섭취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경구 복용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여기에는 안전 가이드라인이 이제 정해져 있는데 미국 식품의약품 안전청이라고 하는 FDA 여기에서는 비의학적 성분으로서 섭취하기에 안전한 것으로 비교적 알려져 있는 그런 이제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는 GRAS General Recognized as Safe 라고 하는 그런 목록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즉 어떠한 에센셜 오일들이 섭취가 가능한지 또는 어느 정도까지 섭취를 할 수 있는지 바로 그 GRAS 목록은 일반적인 안전 권고 사항 뿐만이 아니라 섭취를 해도 안전한 각종 증빙 자료들, 또 그와 관련된 이제 물질들 이러한 것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갖다 이제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에센셜 오일을 갖다가 모두 명시하고 있지는 않고요. 안전한 이제 그러한 에센셜 오일들만 이제 주로 명시가 되어 있고 또 그 에센셜 오일의 사용 방법이라든가 또 섭취도 안전 하다는 그런 이제 범주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그런 자료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센셜 오일을 아주 제한적이지만 섭취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살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에센셜 오일의 안전성에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 그런 이제 확보 요소로서는 어떠한 점들을 갖다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되고 또 꼭 알고 있어야 되느냐 한다면은 먼저 사용되고 있는 에센셜 오일의 품질, 질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품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에센셜 오일의 그 안전성이라고 할까 품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기록을 해놓은 바로 패키지라든가 또는 라벨링 즉 포장이나 표기 이런 것들을 눈여겨봐야 될 테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에센셜 오일의 안전성과 관련된 적절한 규제들 또는 어떤 이제 규제와 관련된 그러한 이제 인증을 받고 있는 단체 또는 협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뭐 뒤에 나오겠지만은 특히 이제 왜 유기농 인증
단체라든가 협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도 물론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이제 인증을 받은 그런 이제 단체들이 있지만은 해외의 경우에는 유기농 그런 어떤 그 인증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것들이 있습니다. 조금 뒤에 이제 같이 살펴보겠지만요. 그리고 에센셜 오일이 가지고 있는 화학적인 조성들, 거기에 진짜 주의해야 될, 또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성분들,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내용들도 우리가 이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요. 특히 화장품의 경우에도 에센셜 오일에 포함되어 있는 피부 트러블 같은 것들을 갖다가 일으킬 우려가 있는 그런 성분들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라든가 사용이 제한된 성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화장품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 에센셜 오일의 안전성 확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화학적인 조성 꼭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될 필요성이 있다. 또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에센셜 오일의 위험성과 관련된 그런 이제 표기사항들, 즉 주의사항이 되겠죠. 이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러한 이제 에센셜 오일의 안전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첫 번째 오일의 품질, 질적인 그런 이제 내용이 될 텐데요. 에센셜 오일의 최고 품질을 확증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담보가 돼야 되느냐. 우리가 꼭 어떠한 요소들을 갖다가 눈여겨서 또 인식을 하고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첫 번째가 에센셜 오일의 명확한 구분이에요. 그 명확한 구분이라고 하는 것은 오염이라든가 또 이 에센셜 오일이 품질이 낮은, 즉 저질품이 아닌지 그러한 이제 의심이 드는 에센셜 오일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꼭 피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에센셜 오일은 오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오일입니다. 예. 바로 이러한 오일들의 경우에는 유기물질로 되어 있는 이 오일들의 경우에는 이제 산화가 돼서 부패가 된, 즉 산패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공기 중에 산소하고 결합을 해서 그래서 산화가 되면서 이제 부패가 되는, 부패가 된다는 것은 이제 변질이 되는, 예, 그러한 에센셜 오일은 피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오일의 품질을 갖다 확증하기 위한 그러한 요소들의 경우를 갖다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요소로는 에센셜 오일의 품질을 갖다가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알기 위해서,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사항들이 있는데요. 물론 뒤에도 다시 한번 이제 나오겠지만은 요 에센셜 오일이 어떠한 식물로부터 얻어진 것인지, 그 식물명, 그리고 이 에센셜 오일은 어느 국가에서 만들어진 것인지, 즉 원산지가 어딘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갖다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사용된 식물의 부분, 식물의 어떤 부분이 사용이 된 것인지. 우리가 앞에서도 에센셜 오일을 갖다가 이제 얻기 위한 식물의 각 부분들을 갖다가 살펴봤었는데요, 그렇죠? 어떤 에센셜 오일의 경우에는 꽃으로부터 얻는 그런 이제 에센셜 오일, 즉 향이 있는가 하면, 또는 어떠한 오일들의 경우에는 줄기로부터, 어떠한 오일의 경우에는 잎사귀로부터, 또 어떤 오일의 경우에는 목질부로부터, 또는 어떠한 오일의 경우에는 과일의 껍데기로부터, 뭐 여러 가지 그 사용하는 부분, 또 전초로부터 얻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들, 즉 사용된 식물의 부분이 어딘지,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고요. 또 어떠한 추출 방법을 통해서 이 에센셜 오일을 갖다 우리가 얻게 된 것인지, 뭐 앞에서도 같이 살펴봤었지만은 여러 가지 추출 방법이 있잖아요. 직접 눌러서 짜가지고, 그쵸? 압착법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이 있었고, 또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용매를 갖다 통해서 추출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그쵸? 그 다음에 또 냉침법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암플라지라고 하는 동물의 유지에다가 향기를 갖다가 흡착을 시켜서 그래서 또 다시 분리해낸 그런 방법을 갖다가 통한 것인지, 아니면
증류 중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잖아요. 수증기 증류라든가 또는 물증류법이라든가 또는 물수증기 증류법이라든가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증류법이라든가 또는 추출법 중에서도 용매 추출법 중에서도 특히 초임계 유체를 갖다가 이용을 해서 그래서 용매 추출을 갖다가 한 것인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이제 유형들의 그런 추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살펴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화학적인 특성이 어떠한 특성을 갖다 가지고 있는지 또 우리가 피부에 적용을 할 수가 있는지 또 우리 몸에 적용할 수 있는지 등등의 여부 또 사용기한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러한 다양한 오히려 명확한 구분을 갖다가 이제 위해서 확인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는 것이고요. 바로 여기서 지금 제시가 되어 있는 대략 5가지를 포함해서 이러한 내용들은 대부분 어디에? 바로 이 라벨링에 제품의 라벨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맨 밑에 이제 제일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나타나 있는 것이 이제 라벤더라고 해서 요 이제 제품의 명칭인 것이죠. 에센셜 오일의 이제 제품의 명칭이고요. 오일명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라반듈라 앙귀스티폴리아라고 하는 요렇게 이제 그 명칭이 써 있는데 바로 이것은 뭐냐면은 학명이에요. 식물의 이름이 뭐냐는 거예요. 식물의 똑같은 라벤더 오일임에도 불구하고 학명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학명을 갖다 이렇게 이제 써주게 되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 등급이에요, 등급. 에센셜 오일의 등급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프로페셔널 그레이드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전문가용이다 이거죠. 예. 아로마 테라피스트들이 사용하는 전문가용 그런 이제 에센셜 오일이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용량에 대한 이제 표시가 되어 있고요. 10ml라든가 추출 부위가 어딘지, 그렇죠? 예, 이제 꽃에서 추출한 것인지, 아니면 줄기를 포함한 전초에서 추출한 것인지 그러한 부분들을 갖다 이제 적어놓고 있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가 식물의 재배지, 원산지가 어디냐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프랑스네요. 프랑스. 이 제품의 경우에는 이제 프랑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또 추출 방법의 경우에는 저기 보면은요, 예, distilled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즉 증류에 의한 그런 이제 추출이다. 즉 steam distilled 그랬으니까 수증기 증류법에 의한 그런 이제 추출 방법을 갖다 썼다.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가 주의사항에 대한 caution 해가지고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아홉 번째가 이제 요 제품에 대한 제조번호. 그리고 열 번째가 바로 유통기한이에요. 유통기한이 언제까지다 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라벨에 분명하게 표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벨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바로 이 라벨의 경우에는 지금 제가 이쪽에 있는 왼쪽 하단에 있는 라벨만 보여드리지 않았고 또 이렇게 또 다른 제품에 대한 라벨 표시 그리고 또 다른 유형의 저쪽에는 지금 요 뭐라 그럴까 저런 이제 그 바로 되어 있는 표시가 이제 안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그 상품 코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적혀 있는 이런 것들까지 라벨에 표시가 보통 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1번서부터 유통기한이라든가 뭐 등등에 대한 것들 이런 부분들이 쭉 여기에는 이제 유기농 인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이제 그러한 부분들까지 여기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그래서 유기농 표시까지 요 위에 오른쪽 위에 있는 라벨에는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벤더 오일로서 오가닉 유기농 그런 이제 에센셜 오일이다라고 하는 이제 부분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또 요 밑에 있는 것은 똑같은 라벤더긴 한데요. 요거는 이제 불가리아 에센셜 오일.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원산지가 불가리아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불가리아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즉
라벨의 경우에는 회사마다 조금씩 표현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앞에서 우리가 잠깐 살펴본 것처럼 식물명뿐만이 아니라 원산지, 사용된 식물의 부분, 추출 방법, 또 어떤 이제 화학적인 특성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 즉 주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에센셜 오일의 품질을 갖다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명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요 에센셜 오일의 이제 품질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는 이것이 오염이 되어 있는지 또는 저질품인지 또 아니면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제품인지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는 것으로서는 이제 오염의 경우에는 특히 살충제라든가 또는 제초제 이런 것들이 에센셜 오일에 잔류가 되어 있는지 즉 남아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것들을 담보해주는 인증해주는 그런 요소가 뭐냐면은 바로 유기농 인증 마크라든가 이런 것들이에요. 유기농 인증 마크 중에서 굉장히 아주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에코서트라고 하는 건데요. 저기 보시면 마크 중에서 에코서트, 저렇게 이제 빨간 그런 이제 마크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에코서트는 굉장히 1900년대 초기부터 프랑스에서 유기농 인증 마크로 그런 이제 어떤 인증이 되고 있는 그런 이제 그룹의 이제 마크예요. 굉장히 그 전통이 있고 또 세계적으로도 유기농이라고 하는 인증 측면에서는 알려져 있고 신뢰가 되는 그런 이제 기관의 인증 마크인 것이죠. 또 저질품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의 경우에는 에센셜 오일의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하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첨가 물질을 갖다 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혹시 첨가 물질을 넣게 되면은 그것도 반드시 명기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여기에 여러 가지 이제 마크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다 유기농 인증과 관련된 그런 마크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왼쪽 위에 첫 번째 저 마크가 에코서트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제 프랑스의 이제 유기농 마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미국 농무부의 유기농 인증 마크예요. 그래서 USDA 그리고 이제 바데이하라고 하는 요거는 이제 독일 계열 그리고 국제 유기농업 운동 연맹의 IFOAM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또 코스메 바이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유기농 마크가 있고 또 영국 토양협회에서 요것은 유기농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잘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토양협회에서 유기농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그 토양을 갖다 분석을 해서 그래서 이제 인증을 하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스위스의 친환경 인증 기관으로부터 이제 인증을 받았을 경우에 마크라든가 또 유럽연합의 인증 마크, 그 다음에 유럽 경제연합의 어떤 이제 마크들, 그 다음에 이제 소이 설트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마크 여러 가지 종류의 이제 마크가 있어요. 바로 이 유기농과 관련된 인증 마크들은요 이렇게 굉장히 다양합니다. 미국, 이탈리, 프랑스, 독일 또 뭐 아까 프랑스의 에코서트도 있었지만은 아까 그 보시는 것처럼 네이비라고 쓰여지는 또 일본, 스위스, 또 미국, 네덜란드, 또 호주 굉장히 다양한 국가의 그런 이제 마크를 갖다가 우리가 이탈리아, 노르웨이 뭐 등등의 또 이러한 종류뿐만이 아니라 뭐 거의 중복이 되기도 하겠지만 또 이러한 유형의 것들도 있어요. 아까 잠깐 못 봤었던 것이 EU가 있죠. 여기서 보시면 EU 이런 것들이 있고 또 USA의 Farm Verified Organic 그쵸? 뭐 이러한 유형이 있는가 하면은 네덜란드의 컨트롤 유니언 홀랜드 뭐 이런 이제 유형의 마크가 있고요. 여기에는 또 브라질의 마크도 찾아볼 수가 있고요. 또 뉴질랜드라든가 볼리비아라든가 또 태국이라든가 스웨덴 그쵸? 또 스위스, 아르헨티나 뭐 이러한 등등의 여러 국가의 또 유기농 인증 마크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이러한 유기농 인증을 받은 그런 이제 이 중에서 어떤 마크라도 붙어 있는 이러한 로고들이 붙어 있는 제품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더 신뢰를 할 수 있고 그 품질 이런 측면에서 담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많은데 왜 우리나라 건 빠졌냐고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사실 친환경 인증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유기농이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인증을 해줍니다. 즉 농약과 화학비료, 항생제를 전혀 쓰지 않은 농축산물이 받는 유기농 마크를 갖다 이제 의미하고요. 또 화학비료를 소량 사용한 농산물이 받는 그런 경우에는 무농약 마크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맨 왼쪽에 있는 것이 농약, 화학비료, 항생제를 전혀 쓰지 않은 농축산물이 받는 유기농 마크인 경우고요. 그 다음에 화학비료의 경우를 안 쓸 수는 없고 아주 소량 사용한 농산물이 받는 그런 경우가 이제 무농약 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마크고요. 화학비료, 농약을 안 쓸 수는 없고 병충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쓰기는 쓰는데 기준량의 2분의 1 이하로 아주 소량으로 사용을 해서 재배한 농산물, 이러한 농산물의 경우에는 우리 농산물 품질관리원의 인증을 통해서 저농약 농산물 해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이라고 하는 이러한 마크를 갖다가 또 부착을 할 수 있도록, 요거 그냥 가서 부착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요거는 뭐냐면 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부터 그 제품을 갖다가 물론 전수조사를 할 수는 없지만은 샘플을 갖다가 수시로 분석을 해서 그래서 그 기준을 갖다 이제 통과했을 경우에 그러한 기준을 갖다 통과했을 경우에 따라서는 유기농 마크, 또 경우에 따라서는 무농약 마크, 또 이제 조건에 해당이 되면은 저농약 농산물로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이라고 하는 이러한 유형의 마크를 갖다가 인증을 받으면 부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요것이 이제 아로마 에센셜 오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먹는 농산물들, 섭취하는 농산물들이요, 사과라든가 이런 경우에도 붙게 되는 것이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농산물을 이용해서 만든 제품들, 예를 들자면 어떤 건강기능식품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는 원료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바로 이러한 마크들을 통해서, 마크들의 인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제품의 품질을 갖다가 담보를 할 수 있다. 또 어떤 신뢰성을 갖다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갖다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이거 이외에도 에센셜 오일의 이제 품질 요소로는 아까도 잠깐 나왔었지만 산패, 즉 산패가 뭐라고 그랬죠?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해서 산화가 돼서 그래서 이제 부패가 된, 즉 품질이 저하된 그런 이제 오일과 관련된 그런 이제 부분들인데요. 바로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의 결합,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열, 어떤 태양에 노출이 돼서, 그쵸? 햇볕에 노출이 돼가지고 그 열을 받아가지고 어떤 품질이 변한다라든가 이러한 부분들. 또 경우에 따라서는 햇빛에 노출이 돼서 그 햇빛이 가지고 있는 빛 에너지에 의해서 또 변형 또는 변질이 일어나는 그러한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산소, 열, 빛 이러한 것들은 빛과 열의 존재는 공기 중에 산소와의 결합, 즉 산화를 통해서 산패를 가속화시키는 그러한 이제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이 있겠지만은 바로 이 에센셜 오일들은 보관을 할 때 그래서 불투명한
그런 이제 유리 용기, 예, 여기에 이제 많이 보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갈색,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예, 청색 계통, 또 경우에 따라서는 녹색 계통, 이러한 유형의 유리병을 갖다 보통 이제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이 에센셜 오일의 산화 위험성을 갖다가 낮추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이러한 이제 산화를 갖다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또 이제 우리가 그 실제로 오일을 갖다 취급을 해야 되냐면은 큰 병에 오일이 조금 남겼을 경우에는 오일을 제외한 나머지 그 공간에 채워져 있는 것은 이제 공기나 또 그 공기 중에 있는 산소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큰 병에 오일이 소량 조금만 담겨져 있을 경우에는 그 오일을 담을 만한 적절한 그런 이제 작은 용기, 작은 병으로 옮겨서 담는 것이 그런 것이 이제 좋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것이 바로 이제 에센셜 오일의 취급 방법 중에 우리가 고려해야 될 그런 한 가지 요소이기도 하죠. 네, 시간이 돼서 1교시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